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날씨가 일주일 사이로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감기가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연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음,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 것은 단편적인 몇 장짜리 리포트가 아니고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년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2015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던지 지금 2015년을 정리하시고 2016년을 대비하시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은 2015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정리를 하고 2016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현 트렌드를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하시는 일에 현 트렌드를 접목시켜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 트렌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음, 좋은 주가를 그러니까 좋은 주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10가지를 정리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는 2015년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6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파트. 이렇게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동영상도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세 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트렌드 상품이나 트렌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 시대를 지금 관통하는 흐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같이 좀 짚어보고 리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어, 전 세계적인 불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성장 시대. 그러니까 한국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상반기 때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 정보의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어, 저희들 언제나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SNS의 발달로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과잉 정보의 시대에서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시점에 이제 개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기업과 개인 간에 그리고 정부와 개인 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불신이 만연해 있고요.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NS의 파워풀한 영향력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 핫하죠. 이런 SNS를 통해서 어떤 저희들이 접하는 정보나 접하는 경험들, 간접 경험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SNS가 저희 생활에 미치는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력이 지금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저희 한국이 겪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메르스나 폭스바겐 리콜 사건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상반기 때 저희 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임금 피크 제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8월에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고요. 2011년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인 2015년 10대 트렌드 상품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맛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세 번째는 복면가왕. 네 번째는 삼시세끼. 다섯 번째는 셀카봉. 여섯 번째는 셰프 테이너. 일곱 번째는 소형 SUV. 여덟 번째는 저가 중국 전자제품. 아홉 번째는 편의점 상품. 열 번째는 한식 뷔페. 이렇게 10가지가 10대 트렌드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맛부터 볼 텐데요. 2014년 허니 버터칩을 시작으로 해서 허니의 열풍이 2015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자, 스낵으로 처음 시작한 허니가 식품 전반적으로 퍼져나갔죠. 네, 허니자 들어간 치킨, 허니자 들어간 음식들. 네, 허니의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2015년도 3월에 주류업계에도 대단한 일이 있었죠. 훗날이 처음처럼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슈가보이 백종원 씨도 단맛으로 해서 주부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을 했는데요. 이런 단맛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장기 불황에는 단맛이 위안 상품이다. 위안 음식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매운 거를 찾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받게 됐을 때는 단맛을 찾게 된다. 이런 어떤 시사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익숙했던 감각을 정교하게 만들고 다양한 감각을 결합시킨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시장을 경기가 불황이다 해도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인데요. 작년 한 해, 2015년도에 한 해는 메르스가 정말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 한마디로. 개인전 차원으로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수준의 마스크였는데도 동일날 질병이었죠. 그래서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안은 사실 SNS를 통해서 확대되는 측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랬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위기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정부나 지방자치, 기업, 조직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계신 분들이 조금 한마디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저희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면가왕인데요. 이제 복면을 쓰고 말 그대로 외모, 뭐 어떤 다른 후광 효과들을 모두 제외하고 노래만으로 실력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급장 다 떼고 한번 실력으로 승부해보자.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주는 시사점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를 되게 중요시하죠. 외모나 뭐 학벌 아니면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로 어떤 개인을 평가하는 그런 풍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위기에 어떤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시사점을 저희들에게 주는 건데요. 네, 실력이나 품질, 진정성으로 승부하자. 이런 포인트를 저희들에게 시사점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능적인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를 들어 유치하게 별명을 짓는다든지 발랄한 분위기로 무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도 이제 유머라는 코드를 이제 결합시킨 음악 프로그램이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진정성과 유머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삼시세끼 같은 경우에는 공식 소개말이 이렇습니다. 도시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를 시골에서 가장 어렵게 해결하는 야외 버라이티 쇼라고. 자, 이거 사실 보면은 사실 시골 가서 밥 해 먹는 게 전부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참 어, 재밌, 재밌게 그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사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을 짧은 시간에 해오면서 한국 사람들 많이 탈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피곤함, 누적된 피곤함에 반대 가치를 찾아 나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게 제일 힘들고요. 평범함 속에서 이제 가치를 찾고자 하는 속도 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삼시세끼가 달래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는 현명한 현대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시사점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셀카봉인데요. 2014년도에 시작된 셀카봉이 인기가 시작되었는데 2015년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것은 현실의 나보다 더 멋진 인터넷 속의 나를 추구하는 SNS의 보급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자를 가능자로 포장해주는 셀카의 위력 때문에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여기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은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나와 자랑질이 결합한 소비 코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랑질이란 게 이제는 가장 사적인 주거 영역까지도 자랑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쭉 뒤에서도 많이 다룰 예정이지만 이건 새로운 트렌드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 시사점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셰프 테이너입니다. 네, TV를 틀면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요리사, 셰프들이 나오죠. 네, 이것은 예전에는 먹방 아니면 맛집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요리를 만드는 쿡방 그리고 집밥이
이제 대세임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막 유명한 요리사들이 막 이렇게 말하죠. 허브 뭐 이런 거 안 올려도 돼요.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대파로 위에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이런 팁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팁들에 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시사점은 집밥이나 간편 제품 솔루션이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밥 관련된 레시피를 다룬 책들이나 뭐 그런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요즘 핫하죠. 자, 일곱 번째는 소형 SUV 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티볼리나 QM3 같은 소형 SUV 인기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성비, 그리고 예쁜 디자인.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이 그러니까 주 소비 계층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심을 흔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브 올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브 같은 경우는 여성을 상징하는 이브입니다. 그리고 올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화, 레볼루션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브 올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성의 구매력 상승을 표현하는 어떤 시사 용어입니다. 여성들이 경제력이나 구매력이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소형 SUV의 주 구매 계층이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도 티볼리 굉장히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은 이제 소비자들이 차선책을 찾는다. 그리고 불황의 시대예요. 이런 불황의 시대에 타협 가능한 차선책을 찾고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찾는다. 이런 시사점을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여덟 번째는 저가 중국 전자제품 상품입니다.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대륙의 실수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요. 이것도 불황의 영향입니다. 불황의 영향으로 약간의 품질을 포기하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상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과잉 품질,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인지하지 못하는 과잉 품질에 주력하기보다는 필요한 가치,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만 잘 되면 사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과잉 품질에 집착하지 말고 핵심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불황 시대에서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홉 번째 편의점 상품인데요.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를 PB라고 부릅니다.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 그리고 도시락, 김혜자 진수 형찬 도시락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혜자스럽다 이런 말도 유행하잖아요. 푸짐하고 가격은 저렴한 그런 상품들을 혜자스럽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히트를 친 데에는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전성시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보편적인 가정이라고 해도요. 가족이 하루 한 끼 같이 식사를 하기에는 힘든 라이프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싼 가격.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편의점 상품이 히트치게 되는 것은 SNS를 통해서 이런 PB 상품들을 응용을 해서 레시피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레오 우유 빙수, 떡볶이 치즈 이런 것들이
레시피를 이런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 해보고자 하는 계층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편의점 상품의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사업의 기회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타겟 고객층이 노년층으로도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편의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음식을 소비자들은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주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예, 편의점 주식도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아무튼 편의점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굉장히 앞으로 계속 핫할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한식 뷔페입니다. 네, CJ에서 하는 계절밥상이나 이랜드의 자연벌고 이런 데 가보셨나요, 다들? 저도 한 번씩 가봤는데요. 이런 한식 뷔페가 그러니까 강세를 띠게 된 원인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한 집밥의 열풍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은 한 끼 괜찮은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계절성을 활용을 해서 계절 채소들을 공세해오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연령층, 그러니까 노년층까지도 저희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은 메뉴 자체도 어렵잖아요. 근데 메뉴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모든 계층을 끌어안는 뷔페였다. 이런 점에서 네 가지 면에서 인기를 누렸고요. 이게 저에게 던져주는 시사는 시사점은 이제 일시적인 열풍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 막걸리 열풍처럼요.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지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런 10대 트렌드 상품의 의미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들의 가치, 삼시세끼, 소박함과 뭐 집밥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점. 또 셰프 테이너도 마찬가지죠. 집밥 레시피를 셰프 테이너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인기를 누렸다. 그 한식 뷔페도 익숙한 한식을 이제는 한식 레스토랑에 가서 즐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들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가 반영된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소비자들이 가성비와 실속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예, 불황의 영향이겠죠. 불황의 영향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더욱더 현명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는 실력과 품질, 진정성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가 소형 SUV에서는 장기 불황에서 여성 구매력이 상승해서 가성비 좋은 차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가 중국 제품에서는 과잉 품질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가격과 품질,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원한다. 라는 점을 이제 그런 니즈를 한국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다변화와 고객군이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단맛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각을 정교화시키고 결합시키면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단면적인 예들을 보여준 거고요. 네, 소형 SU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성을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끌어들였다. 자동차 시장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고객군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한식 뷔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패밀리 레스토랑의 주 타겟 고객이 젊은 층이었다면, 한식 뷔페는 중장년층 고객까지도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객층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화된 가치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다. 네, 두 번째 셀카봉에서는 사적인 영역까지도 타인에게 가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화된 가치에 어떻게 점점 개인화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5년 10대 트렌드 상품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2015년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는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